영화 동두천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고 또 영화 프로듀서면서 동시에 지금 이 영화제의 집행위원으로 이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김선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전우열 대표님은 벤타 VR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VR 촬영 후반 작업 업체 대표시고요. 이번 저희 동두천 영화에서는 촬영 3D 스티칭을 포함한 VR 후반 작업을 맡아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VR 영화 360도 3D VR 제작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우열 대표님이십니다. 예, 또 옆에 계신 강지영 교수님은 또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저와 같이 단국대학교 영화 콘텐츠 전문대학원에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는 뉴미디어 관련 교육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과학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그런 다양한 작품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뭐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여기 김진아 감독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진아의 비디오 일기, 그 집 앞, 두 번째 사랑, 서울의 얼굴, 또 최근에 파이널 레시피까지 5개의 장편 영화들이 베를린, 베니스, 썬댄스, 로카르노, 산세바스찬, 로테르담 같은 세계의 유수한 영화제에서 2D,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영화들이죠. 그런 영화들이 소개되셨던 분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VR 영화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VR 다큐멘터리 동두천 감독을 맡으신 김진아 감독님이십니다. 예,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영화제 집행위원으로서 저희가 왜 VR 동두천 영화를 이렇게 관객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게 됐고 또 극장에서 소개시켜드리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들이여 스크린을 점령하라가 저희 이번 19회 여성영화제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합니다. 김선아 집행위원장이 있었다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렸겠지만 VR 같은 뉴 미디어에서도 여성의 이야기, 또 여성의 관점이 여성 작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성영화제의 입장이 있어서 이렇게 VR 동두천이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됐고요. 아시겠지만 VR 영화는 대개의 경우 보통 부스에서 개별로 관람을 하고 360도 회전하는 의자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번 영화제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제 바깥에 세미나실 같은 곳에서 개별 관람을 하고 토크만 참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더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극장 안에서 보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데는 조금 불편하지만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극장 안에 모시고 영화 관람을 하시게 해서 사전에 몸을 많이 움직여주세요 라던가 하는 그런 멘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하셨던 점도 있으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R이 과연 앞으로 어떤 매체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라는 360도 환경에서만 보여져야 하는 것일까부터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많은 분들이 VR 영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VR이 뭔지 또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오신 분들도 상당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우열 대표님이 VR 영화는 무엇이고 2D VR과 3D VR의 차이를 포함해서 VR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3D VR로 만들어졌습니다. 조명을 살짝 좀 어둡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소개받은 전우열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VR 같은 경우에 아까
상영할 때 보신 분 네, 안 계시는데 V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뭐 각종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VR이 예를 든다고 하면 미디어로 봤을 때 이런 스크린 영화랑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몰입도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고 있으면은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는데 얘는 예를 든다고 하면은 책에서나 영상에서 기차를 처음 경험하는 어린이인데 책에서나 뭐 영상에서는 많이 봤겠지만은 실제로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데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고 하면은 최근에 뭐 새로운 경험하신 게 있나요? 물론 뭐 지금 저를 만나는 게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면은 경험적인 측면을 전달해주는 효과적인 매체인 것 같거든요. VR이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V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게임과 영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는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네, 게임과 영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이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네,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을 건데 이 사이에 VR 컨텐츠가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VR이라는 게 프레임이 일반 영화는 이런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포토 리얼리즘을 추구했다고 하면은 VR 같은 경우에는 아이 리얼리즘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람의 눈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제작이 되어야지 조금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제작을 할 때 카메라를 이제 예를 든다고 하면 2D 같은 경우에는 단한시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VR 같은 경우에는 양한시로 제작이 되어줘야지 이제 그 몰입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고 저희 이제 동두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를 양한시로 제작을 했고 그 카메라의 간격을 사람의 눈과 똑같은 한 6.5cm 정도를 벌려가지고 입체감을 느끼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넘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넘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넘겨볼게요. 이런 식의 카메라들로 제작이 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이런 고프로를 이용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하셔서 뭐 알고 계시던 분들은 알던 내용이 반복이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낯선 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개념적으로도 Q&A 시간에 좀 더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당국대학교 영화 콘텐츠 전문대학원의 강지영 교수님께 VR에서의 스토리텔링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더 VR을 볼 때는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일 텐데요. 본인이 가르치고 계시기도 한 분야이니까 VR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영화 콘텐츠 전문대학원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트랙 전공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강지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 제가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는데 아까 소개를 간단히 해주신 대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VR이라든지 뭐 증강현실 AR 기술을 이제 영화에 어떻게 접목해서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실제 제작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켜주세요. 그래서 전통 영화, 아까 그 영화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전효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영화를 보통 본다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VR 영화 같은 경우에는 VR 영화를 체험한다 혹은 경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영화의 스토리텔링과의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360도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연출자나 아니면 기획자가 어떤 프레임을 기본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간과 또 어떤 장소 그리고 또 어떤 몰입감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고 또 시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동두천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관찰자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또 1인칭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다양한 시점을 채택할 수 있는 게 이런 지금 가상현실 영화의 굉장한 장점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이런 상호작용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VR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관객이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첫 번째로 이제 피지컬한 상호작용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시면서 관객마다 또 기존의 영화는 미리 지어진 이제 미리 지금 계획되어진 프레임을 보는데 지금 이런 가상현실 영화들은 관객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지컬한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 이런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아니면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뭐 뇌파나 혹은 뭐 시선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을 직접 적용하는 영화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기본 영화적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영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제 감동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기반으로 한 영화보다는 이제 이런 감정을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런 가상현실 영화가 국내에서는 뭐 이제 막 시작되는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선댄스나 뭐 칸이나 이런 영화제들은 이미 2, 3년 전부터 뭐 3, 4년 전부터 이런 가상현실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작품을 올해 이제 그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나왔던 작품이라서 실제 이제 관객들이 이런 피지컬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마치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볼 수 있는 이런 영화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식의 또 새로운 느낌을 여러분들이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VR 영화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또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필름 베이스로 극영화를 해왔던 사람이고 또 VR은 처음 해보는 거라 저도 사실 굉장히 낯설고 인터랙티브에 대한 개념들을 배워가면서 그 이야기 나눠가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기존의 영화 감독들이 VR에 접근을 하려면 새롭게 생각해야 하고 새롭게 영화 문법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과연 앞으로 향후 우리 영화의 미래가 될 수 있냐 없냐 아직도 논점이 많은 부분인데요. 김진아 감독님은 저와 마찬가지로 필름 베이스, 극영화 베이스로 영화 작업을 많이 해오신 물론 에세이도 많이 찍으셨지만 감독님이십니다. 동두천의 기획 의도나 좀 자세한 이야기들은 후에 메이킹 이후에 또 얘기를 나눌 것이라서 이번에는 VR로 동두천을 만드시게 된 VR에 대한 관심,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보여드릴 게 없어서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VR 영화를 특별히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그 영화라는 매체의 윤리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오면서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주제면으로는 특히 이제 여성의 몸이라는 게 언제나 화두고 그 몸이 어떤 식으로 영화 안에서 움직여지고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왔었는데 뭐 그 전까지 이 영화 전까지는 계속 그게 보여지는 그 맥락이 섹스라는 맥락에서 많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는 언제나 해왔었고 그걸 어떻게 좀 이제까지의 영화 매체와는 다른 식으로 여성의 몸을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를 늘 고민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폭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을 하자면 사실은 재현이라는 것 자체가 영화에서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관음적인 매체잖아요. 우리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팝콘 먹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보고 뭐 사람이 죽던 전쟁이나 하던 모든 비극과 모든 뭐 폭력을 그냥 그렇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영화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늘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 분들을 만나게 되고 부산영화제를 통해서 그리고 VR 영화라는 거를 접하게 되면서 뭔가 이것이 뭔가 새로운 추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VR은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다르죠. 영화와 영화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고 보면서 즐기는 관음적인 매체라면은 VR은 그럴 수가 없죠. 아까 어떤 분께서 보고 나시면 이거는 VR은 너무 모든 게 신랄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이 사실 맞죠. 이런 맥락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체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의 가능성에 굉장히 주목을 했고 그리고 그거와 이제 평행으로 갔던 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얘기는 일단 이제 메이킹을 보면서 할 텐데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생활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이제까지 가해진 폭력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재현할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이 매체라면은 그것이 가능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접목해서 만들어낸 게 영화 동두천입니다. 감독님의 그러한 의도들을 기술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프로듀서로서 조언을 하면서 이 작품을 같이 만들어주신 게 이제 강 교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독님의 말씀을 받아서 강 교수님이 저희 동두천이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좀 어떤 특별한 점, 그런 감독님의 의도를 살리게 노력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부산영화제 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기획할 때 장르를 특별히 정해놓고 사실 영화를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존의 VR 사실 저희가 장르 VR 다큐멘터리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지만 기존의 VR 다큐멘터리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큐 장르 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와 또 다큐 장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별점은 말씀드리는 이제 HMD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착용하시고 보신 게 기어 VR의 HMD인데 이제 그 의미는 머리에 착용하고 보는 디스플레이 장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그거를 이제 강압적인 몰입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현실 세계랑 완전히 차단을 시켜서 그래서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체험을 우선하기 때문에 몰입감이 증대가 되고 또 이제 적극적인 이제 상호작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만이 보고 싶은 장면을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심리적인 몰입감을 증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치 내가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나는 사실은 거기 가 있지 않은데